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시 정도 일어나서 지금 2시간 정도 방송 준비하고 바로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목소리가 좀 잠겨 있네요. 어쨌든 제가 항상 7시, 8시 전에는 꼭 방송을 올리니까 출근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흐름이 가장 주가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상장 이후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흐름이 대형주 전반의 수급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는 언팩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용 씨 사면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메타버스도 제가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항상 말씀드려왔고 강세 섹터라고 여러 번 강조해왔고 남북경협주도 제가 열흘 전 방송에서 꼭 한 종목씩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큰 상승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는 지금 방송한 지가 7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방송을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50% 이상 수익 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물려서 10% 정도, 20% 정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가끔 제가 어쨌든 주요 지표, 시황 분석, 주도주 찾기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스킵을 하시고 뒷부분에 이제 단타, 뭐 급등주 이쪽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식시장의 흐름과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이렇게 추려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같은 뉴스를 봐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매매법에 대해서도 이런 패턴이 보이면 뭐 장초 들어가면 안 된다. 같은 주의사항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목만 보고 대응하다 보면은 한두 번은 운 좋게 수익 낼 수가 있어도 시장을 읽지 못하면 결국은 물리는 종목들이 생기고 손절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2, 3%씩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주식 방송들처럼 1시간 방송에 무슨 50종목, 60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한 30분 내외 방송하면서 한 5, 6종목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록들은 또 유튜브 쇼츠에 또 다 남기고 있고요. 어쨌든 주도주 섹터와 이제 종목 두 개를 다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을 하건 스윙을 하건 아니면 대형주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는 또 대형주 정리해드리고 있죠. 어제도 올렸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방송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뭐 메타버스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가온미디어, 그다음에 맥스트,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한국 BNC, 그다음에 엔터주인 SNCNC, 그다음에 남북경영주의 신원, 뭐 이런 것들 방송 이후에 모두 3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강세 섹터 방송을 이해하셨다면 뭐 이런 것들을 스윙으로 보유하거나 제가 뭐 방송 중에 스윙이란 표현을 쓴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또는 같은 종목으로도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저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방법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제가 픽했던 종목, 네 종목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아즈텍 WB, 진원생명과학,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모두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모두 어쨌든 큰 상승이 있었고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은 7시가 되니까 제로딩이 되네요. 그 5분 틱으로 보면은 장초에 큰 흐름이 있어서 아지텍 같은 경우는 쉽게 한 10%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12%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장초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해서 장초에 한 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쭉 빠지는 흐름이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쨌든 대형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형주는 항상 분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데이 트레이닝 종목보다는 어쨌든 좀 더 보유해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그날도 이제 SKU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삼성인방이 가장 유력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종가는 1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패턴이었고, 제가 장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장초에 상승 후에 하락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한 5분 정도 지켜보고서 좀 하락 패턴이 있으면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는 당연히 안 들어가시는 게 나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날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 매주 일요일마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7월 18일에 설명을 해드렸던 JYP 엔터나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날 큰 상승이 있었죠. 금요일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5% 정도 상승이 있었고, 어쨌든 방송 이후에도 한 20% 정도 지속적인 상승을 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방송 이후에 손실이 좀 있었는데 다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날도 4% 정도 상승을 했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죠.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대형주 방송 이후에 이렇게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지금 현재 보합세 중에서 최근에 상승했었는데 이제 막판에 지금 이틀 좀 조정을 겪었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하면 이것도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SKC도 뭐 현재 보합 상태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한 이후에 상승을 안 했다면 그럼 그때도 들어가기도 괜찮고 보합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패턴인데 21선이 현재는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었다면 그 당시에 이제 21선을 이탈할 때 이제 매도를 하셨었어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효성중공업이나 효성 TNC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당연히 3개월, 6개월 이상 보유하면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적 시즌 직전에까지 큰 상승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보이는 패턴을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이렇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그 K백신 치료제 관련해서도 바이오사이언스 비롯해서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녹십자, 아시텍 WB 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종목들이 상승이 좀 있었고, 반도체 DDR5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언패킹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들로 심택이나 아비코전자, 뭐 TSE, ISC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대형주들 중에선 DB하이텍 예전에 추천드렸던 말씀드렸는데, 심택과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도 한 7% 상승을 했고 금요일에 이렇게 5% 상승을 하면서 총 이틀간 13% 상승을 했고요. 아비코전자는 목요일에 15% 상승을 했고 금요일에는 이렇게 보합을 보이면서 어쨌든 두 군데 다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TSE나 ISC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말씀드렸었죠. 그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2편이네요. 이 편에 이제 이때쯤에 말씀드렸었죠. 나올 수밖에 없고,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보면은 남북경협 역시나 신원, 일신석재 말씀드렸었죠. 일신석재가 사실 어제는 대장주였는데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신원이 대장주 거래량이나 또는 이제 상승률을 보면은 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신원이 대장주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해서 제가 매수했다는 얘기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원이 어쨌든 현재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30% 정도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방송을 올리고 나머지 유튜브 쇼츠로는 다 그 적중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도 남북경협주가 상당히 좋았고, 효성호 햄비도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틀 전에. 그리고 뭐 신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메타버스주도 여전히 뭐 덱스터라든지 뭐 코세스, 파인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 같은 관련된 주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적 스튜디오처럼 예전에 한 3주 전까지 이제 대장주였던 것들은 이제 조금 주춤한 상태고, 맥스트가 사연상 이후로
어느 정도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급등하는 추세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또 들어오는 것들, 바른손, 세진 TS, 덱스터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파인텍, 코세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는 그런 흐름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 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요일 기준으로 하면 0.1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쨌든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과 함께 미국 증시가 사실은 나스닥은 좀 빠졌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월요일 장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같은 경우 크래프톤 상장도 있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틀째 거래일이 2거래일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상당히 많은 수급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목요일까지는 좀 상승한 듯 했는데 또 금요일에는 이렇게 조정을 보합을 겪었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의 흐름도 사실 그 중국 게임 규제 이후에 한 2거래일 정도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반등하는 듯 기술적 반등이 한 듯 했지만 아직은 완연하게는 회복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증시 전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엔 국내에 아무리 수급이 많다 한들, 개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다 한들 외국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상승장으로 갈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는 좀 고점으로 가고 있어서 괜찮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주가 지난 금요일에 괜찮았는데 US 스틸도 보시면은 지금 5월달 초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쭉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7월 중순에는 최하점을 기록하고 다시 상승 중이죠. 그리고 유코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쭉 빠지다가 이제 7월 초에 최하점 기록을 하고 다시 지금 상승하다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US 스틸이나 뉴코 같은 맥모란 같은 그런 이제 철강주들이 미국 철강주들이 최근 다우존스 신고가와 더불어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21선 기준으로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21선을 살짝 이탈한 상태고 현대제철도 그런 상태인데 21선을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뭐 1.28 괜찮은 상태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한 0.2% 정도 올라갔지만 어쨌든 약간은 높은 상태여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좀 제한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제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메이저 중심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상승세가 다시 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도 알고는 계셔야죠. 왜냐면 가상화폐 쪽으로 수급이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움직인다는 거는 하나 증시의 어느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는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바로 이제 백신, K-백신 그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거. 그래서 5년간 2조 2천억 원 투입하겠다는 게 목요일 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금요일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 전체에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 안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그 진단 쪽에 관련된 주들은 사실은 상승세를 못 가져가고 있고 오히려 치료제나 이렇게 백신 개발 쪽으로만 사실은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못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약바이오의 호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왜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그 지원 대상에 들어가기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골자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결국엔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 달 전, 한 달 반 전쯤에 그때 K 반도체 정책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K 배터리 소부장 키우겠다는 정책 나와서 소부장들이 다 많이 올라갔죠. 그때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그 LNF도 그렇고 그렇게 큰 상승을 했고 이번엔 또 이제 바이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렸었던 지난주 금요일 편에 그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네요. 목요일 금요일에 K백신 정리해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11일 이틀 뒤죠. 수요일에 11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 기대감이 올라갈 것 같고, 어쨌든 그거 말고도 이재용 씨 그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이 9일에 어쨌든 가석방에 대해서는 법무부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자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큰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MSCI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MSCI 종목들 편입되는 종목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외에도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 특례 편입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인 거지 실제로는 에코프로비엠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것들도 혹시라도 발표가 나게 되면 12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당일은 제로 소멸로 1, 2%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하이브의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도 편입된 이후에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20% 이상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도 물론 고점이긴 하지만 매수하기 여전히 괜찮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대선 주자에 대한 내용은 주말 동안에는 없었고요. 뭐 캠프 그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뭐 그 정도 기사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8월 7일자 기사 중에서는 세계일보 뭐 윤석열 씨 지지율이 20선이 무너졌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사실 오늘자 이제 결국에는 입당 이후에 일주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자 기사가 지지율 기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 오늘의 시황 분석과 대장주 찾기,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분석과 대장주 찾기가 사실은 급등 종목 추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알아야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 보시면 금요일에 이건 흐름이죠. 물론 금요일은 주말이 끼기 때문에 어떤 정도 흐름이 잠깐 단절되다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에 이제 매수를 조금 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래도. 근데 보시면 어쨌든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했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강세 섹터 중에서 하반기 신규 상장 그리고 상반기 신규 상장 이렇게 꾸준히 들어가 있고, 농업이 들어가 있죠. 농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관련주, 그것도 아마 목요일 방송인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었을 거예요. 조비하고 해서 뭐 그 효성 OMB 이런 것들 정리해 드렸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K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K백신 관련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신규 상장 중에서 물론 카카오뱅크가 큰 상승이 있어서 또 스펙주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 외에도 큐라클, 오비고 맥스트는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상반기 중에서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모센스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된 주로 남북경협 주주사들 TYM, 그 다음에 효성 OMB, 남해화학, 대동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어쨌든 정기장 순위 금요일날 보면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게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표시를 해 놓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재료를 다 써놨는데, 일단 뭐 카카오뱅크는 다들 알다시피 신규 상장을 했지만 뭐 논란은 여전히 계속하죠. 하지만 뭐 수급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후에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2연상, 3연상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도 당연히 추가 상승을 해서 급등한 후에 오후 장으로 가면서 뭐 빠지거나 아니면 내일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실현 수익을 하는 매물들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블 같은 경우는 이낙연주, TYM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경협주, 신원도 남북경협주, 그래서 인디에프도 남북경협주. 지난번에 제 신원 대장주 설명드리면서 인디에프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남북경협주가 그 한미연합훈련 그 연기로 인해서 상당히 그날 강했다, 반등을 했다. 하지만 반등을 안 했어도 빠지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흐름은 보합세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부담 없이 보유하기에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인가 그때도 남북경협주를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게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는 제가 코로나 관련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한 11위부터 20위 사이에서는 한 4개 정도가 이제 코로나 관련 섹터고, 나머지는 뭐 또 효성 OMB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카페24도 최근에 흐름이 좋더라고요. 플랫폼 관련해서 또 페이팔 계약 관련해서 상승한 거고, 여전히 뭐 바른손과 같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뒷부분에는 많다. 뭐 세진 TS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엔터 순환매로도 YG 플러스가 올랐다. 그리고 사주 동아원도 남북경협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남북경협주들이 발생을 할 때는 당연히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놓아서 각자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새롭게 이렇게 종목들이 추가되면은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종목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스펙주는 제외하고 보니까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네이블, 이재명 씨, 이낙연 씨 관련주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금요일 흐름을 보면 K백신 중심으로 남북경협주가 강세를 보였고, 메타버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언팩 행사 관련된 주들이 상승세가 좋았다. 그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뭐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상위도 제가 항상 체크해 드리는데, 아까 보았던 TYM이라든지 신원과 같은 남북경협주가 여전히 거래량으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스웍도 거래량이 괜찮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여전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신규 상장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 금액 상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 곱하기 이제 그 주가가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AMT 같은 경우도 삼성 언팩 행사 관련해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보면, 일단 특히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HK 이노엔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중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뭐 급등 패턴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튼 좀 장중에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다들 알다시피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장초부터 하락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초가부터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당연히 장초의 흐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5분 정도는 지켜본 후에 좀 급등하거나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파인텍도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인텍이 상승세가 일단 매물대를 수렴하고 있는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도 좀 버텨줬다는 게 의미가 있죠. 밑꼬리를 달고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수급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강세 섹터 안에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엔 강세 섹터를 공부하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여전히 메타버스가 강세구나. 어떤 분들은 뭐 전문가분들은 뭐 고점이고 자이언트 스택 끝났고 바이브 컴퍼니 끝났고 이랬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메타버스를 지원하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또 대선 후보들이 아직까지는 정책을 크게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엔 정책 싸움이 되면은 결국엔 메타버스가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리고 또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당연히 엔터주들은 메타버스 연계해서 콘서트를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파이텍을 좀 오늘 흐름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언팩 행사로도 이제 관련된 주로도 분류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파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삼성전자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외국인 기관 쌍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오늘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설명드렸던 곳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강한 추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인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급등 이후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텔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늘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대를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삼전 재료가 삼성전자 그 재료가 있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15,500원 선에 이제 매물대가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의 문제라서, 뭐 시초가가 지금 물론 현재 시초가에서는 시외가에서는 금연 시외가에서는 어쨌든 그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15,6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오늘이 더 중요하죠. 오늘 시초가는 뭐 그거는 사실은 약간 개미 꼬이기로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속임수 패턴일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이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흐름을 호가창을 한번 보고서 판단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텔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블가 같은 경우도 일단 신고가 흐름이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터져줬고,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주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섹터로 보고 있다. 좋은 섹터의 신규로 들어온 종목이고 신규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한 9거래일 동안 괜찮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SMCNC도 여전히 뭐 SMC는 사실은 그동안 많이 급등을 하고 또 이렇게 횡보를 유지하다 또 급등을 하고 2차 상승까지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긴 했는데 여전히 뭐 재료는 살아있으니까요. 뭐 CJ ENM이 들어왔다는 재료가 여전히 있어서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SMCNC 같은 경우는 패턴을 보면 장중에 급등을 했다 급락하는 패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장초보다는 오후에 급등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스탑앤로스 같은 경우로 조금 이렇게 좀 걸어놓을 수 있는 분들은,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매도가를 미리 걸어놓고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정배열 상태로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 지지선은 여전히 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800원 정도의 지지선이 구축되어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떨어져도 거기에서 한번 걸리게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SM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 CNC, 그러니까 역시나 테마주는 뭐 대장주를 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SM 그 디자인보다는 당연히 CNC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또 금요일에 쌍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SMCNC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흐름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일단 카카오뱅크, 파인텍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블, 가온미디어, 엔텔스.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네이블, 엔텔스와 이제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약간 세력주 패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사실 시초가만 엄청 띄우고서 폭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시초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꼭 흐름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SMCNC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얘기도 잠깐 드리면, 제가 어저께 매주 일요일마다 대형주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어제도 한 5종목 정도 대형주 정리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셀트리온, 뭐 제가 뭐 셀트리온은 작년에도 참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난 한 달 전 됐나요?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셀트리온 제약 제 추천 드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다다음 날인가 하필 또 그 정부에서 그 발표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다가 사실 다 회복은 됐습니다. 다 회복은 됐고, 현재는 아직 21선을 이제 막 올라타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호재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을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어쨌든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후계자 양성 체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병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공시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호재다. 그래서 연말 합병 이후에 물론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합병 전까지는 아무래도 합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너무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으면은 합병에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주가 관리는 이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합병기일은 11월 1일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도 제가 8월 4일 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K백신 그 양성과 함께, 정부 정책과 함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적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20선 위에 현재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이는 아직까지는 20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20선을 넘게 되면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합병이랑 이렇게 신약 개발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보시는 것처럼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을 좀 정리해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갖고 또 철강주가 강세임에 비해서 나스닥 특히 뭐 자동차 스타트업 섹터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자동차 섹터는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다우존스에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신고가 직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세아베스테 같은 경우도 21선 위에 올라서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매수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뭐 역배열로 돼 있고 차트가 완전히 깨졌을 때 저점에서 사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좋은 성장 주고 종목이면은 6개월, 1년 보유하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은 어쨌든 당장 일주일, 한 달 안에는 상승할 것을 만을 골라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21선 기준으로 21선 이 안착한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론 그것도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뭐 대단한 악재가 생기면은 물론 21선을 깨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매할 때 그런 패턴으로 많이 저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주 중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 이슈가 이번 주에 두 개나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한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K백신도 여전히 제로 살아있고요. 메타버스와 남북경역주도 여전히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8월 1일, 8월 8일 방송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기준은 정배열의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2030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같이 뭐 이렇게 주식 스터디라든지 다양한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뭐 네이버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같은 다양한 수익형 이런 재테크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치시면 중단 정도의 이제 카페 주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7시 반 됐네요. 제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